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라는 선인장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이 전화위복입니다. 삶에서 아무런 문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미 인생이란 경기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라고 미국 작가 엘버트 허바드가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문제를 안고 살아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해결해내고 또 문제를 맞이하며 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비단 특정한 이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당연한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만 찾아오는 슬픔이나 고통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힘겨운 일을 겪고 있든지 간에 과거의 누군가는 똑같은 일을 이겨내었고 지금 이 순간도 다른 누군가는 이겨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을 지혜롭게 묵묵히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지나놓고 보면 오히려 그 문제였던 것들이 우리에게 행운으로 다가오거나 우리의 잠재력과 능력을 꺼내어 개발시켜주기까지 한 고마운 일로 탈바꿈하기도 합니다. 문제나 위기를 극복해내며 우리의 가능성이 자라나고 해결해냈다는 기쁨과 뿌듯함이 우리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고난이 꼭 필요하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고난을 그리 거부하고 진저리 칠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비관주의자는 매번 기회가 찾아와도 고난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매번 고난이 찾아와도 기회를 본다라고 윈스턴 처칠이 말했다지요. 우리가 어느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고난을 단순히 고난으로만 볼 건지 아니면 기회로 보고 있는 힘을 다해 달려들어 교훈을 얻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지요. 저는 둘째를 남편이 유학생일 때 미국에서 낳았습니다. 병원은 어떠한 보조도 없이 순풍분만을 했고 병원은 단지 후속 조치와 신생아 케어를 해주었지요. 그런데 신생아 케어가 아니었어요. 모유가 돌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신생아는 태어나서 이틀 동안 분유는커녕 물 한 모금도 못 얻어먹고 심적 안정을 위해 엄마와 떨어지면 안 된다 하여 병원에 있는 동안 내내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병실에서. 덕분에 저는 잠을 거의 한숨도 못 잤었지요. 이틀 밤낮을. 보험이 없었던지라 병원비가 무서워 이틀 밤만 자고 후딱 나왔는데 병원비가 6,000불이 나왔어요. 16년 전에요. 요즘 환율로 치면 대략 800만 원 정도입니다. 미국의 대학병원이었으니 미역국 한 그릇도 못 얻어먹었는데 말이에요. 햄버거를 먹었는지 어쩐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일시불로 병원비의 일부를 얼마쯤 내고 매달 20불씩 수표를 보내 갚겠다고 하고선 일단 퇴원했습니다. 그리고는 매달 제때에 꼬박꼬박 수표를 잘 보내고 있었는데 2년쯤 후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몇 달치는 받았는데 왜 그 이후로 계속 안 보내냐는 거예요. 딸리는 영어로 매달 다 보냈다고 설명을 했지요. 그런데 매번 똑같은 전화가 계속 오는 겁니다. 직원만 바꿔가면서. 처음엔 병원 직원들이었고 나중엔 콜렉션 에이전스라고 미수금 대행 처리 회사의 직원들이었어요. 통화를 할 때마다 사람도 달라지고 기록을 안 남겨놨는지 어쩐지 저는 수없이 매번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고 따져야 했습니다. 어느 땐 너무 화가 나 우리말과 반쯤 섞인 말도 안 되는 영어를 해대며 흥분의 소리를 질렀지요. 목이 쉬도록. 우리가 평소에도 흥분하면 목소리가 커지고 말도 좀 더듬잖아요. 더군다나 세종대왕님의 훌륭한 모국어도 아니었으니 되지도 않는 영어로 얼마나 버벅대며 씩씩거렸을까요. 그런데 쟤네들은 절대 맛부터 함께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참 교육도 잘 받은 것 같아요. 아님 이상한 말로 소리 지르고 있는 외국인 아줌마에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을까요?
제가 소리 지를 때마다 미안하다, 사과한다 라는 말만 기계음처럼 낮은 소리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곤 침묵. 어느 땐 화내놓고 나도 미안해서 사과했어요. 자기네들의 착오로 매달 성실히 보낸 내 20불짜리 수표가 어딘가로 사라졌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 직원이 무슨 죄인가요? 먹고 사느라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 것을요. 대략 6개월 동안 분쟁을 했던 것 같아요. 전화로. 이미 다른 주로 저희가 이사해서 병원을 찾아갈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될 중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영어가 확 늘어있는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콜센터 직원들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영어를 열심히 연습한 거였어요. 그 6개월 동안은 정말 고역이었지만 결국 병원비 문제도 해결되고 제 영어도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참 고난의 묘미를 느끼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나중엔 영어가 되니 용기를 내어 병원에 다시 전화를 했지요. 이번엔 최대한 상냥하고 낭낭한 목소리로요. 이제 일시불로 병원비를 한 번에 다 갚으려고 하니 좀 깎아주세요 라고요. 이미 지인으로부터 들은 게 있었거든요. 미국 병원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것. 그렇게 협상까지 노련하게 해서 꽤 상당한 금액을 할인받고 나머지를 일시불로 갚게 되었습니다. 처마에 매달린 풍경은 바람이 불어 흔들어대지 않으면 멋진 풍경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야만 비로소 그윽한 소리를 내지요. 인생도 무사평온하다면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힘든 일이 있기에 비로소 즐거움도 알게 된다라고 책은담에서 이야기합니다. 휴식의 달콤함은 치열한 일상이 있었기에 가능하고 성공의 기쁨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기에 존재합니다. 누군가와 함께해서 행복하다면 외로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고요. 우리가 겪어내는 문제와 갈등을 그 자체로만 보지 말고 살아있기 때문에 누리는 거라 여기고 감사해 하면 어떨런지요. 그리고는 눈을 들어 고난이 들고 오는 선물을 꿰뚫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